농장 되게 잘 지으셨네요. 농장 전체에 물이 차니까 지금 비닐을 교체하잖아요. 또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신나게 나무 사러 갔다가 좌절을 맛봤습니다. 작은 자연인처럼. 귀농 창업에 대한 레슨을 좀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런데. 야 진짜 여기 벌레 많다 이게 진짜. 대표님 아까 흰볼라방도 죽이셨는데.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뽕나무 밭입니다. 흰볼라방이다. 그냥 뭐 어디? 문제 일으키고 있는 해충이에요. 와 진짜 나쁜 놈들. 오늘 일과는 해충 죽이기로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아 시작입니다. 누에 밥 주고 피딩하고. 아 근데 이거 농장 되게 잘 지으셨네요. 잘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 제가 농장을 짓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했죠.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후회는 조금 그러면 7년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나시니까 내가 만약에 처음 다시 농장을 짓는다면 이런 것만은 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일까요? 이건 첫 번째 레슨. 배수관 500만 원. 저는 논에다가 성토를 해서 이 농장을 지었기 때문에 배관 공사라든지 수도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 좀 어설프게 했다가 재공사를 한 경우가 많아요. 이 땅을 한 3번 정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맨홀 있잖아요. 이것도 농장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작은 맨홀 묻었다가 그 2년 더 있다가 큰 맨홀로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여기 원래 논이었기 때문에 태풍이나 장마 때는 PD님 발목까지 물이 찼었어요. 발목까지 차가지고 찰랑찰랑 거려가지고 자료화면 나갑니다. 맨홀 같은 거는 그냥 원래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옆에 논에 한번 보시죠. 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저 위에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저 위에가 높은 단, 그 다음 낮은 단, 농수로라고 해서 물이 빠지는 수로가 있어요. 어허. 야 이게 아까 토치 좀 갖다 줘라. 농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농수로구나. 농수로 앞에 있는 땅은 마지막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논에는 비만 오면 가장 밑에 땅이기 때문에 항상 빗물이 찼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농장을 처음 지으실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건가요? 몰랐죠. 이제 논에서 밭이 되는데 1년만 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흙을 이제 조금 쌓았어요. 저 논보다 조금만 높으면 되니까. 저 왜 태우세요? 내가 태워야지. 농사가 쉬운 게 아니고 인터뷰 하다가 중간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아 이게 약 치면 금방인데 약을 치면 안 되니까 저희는 괘씸하잖아요. 내 나무 죽인 놈. 저희 어디까지 했죠? 처음에는 논에서 밭을 만들면 흙만 쌓으면 논의 밑에 있는 그 뻘이 딱딱해진다라고 그냥 들었던 거예요. 한 1, 2년 정도는 큰 비가 없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졌었는데 한번 2020년인가 2021년에 큰 비가 온 적이 있어요. 태풍이. 그때 갑자기 이제 농장 전체에 물이 차니까 하우스 안에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밑에 배관을 깔아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그때 배관 종류는 뭐가 있고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초보 농부한테 이런 걸 이제 토목공사 같은 거를 하면 아마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하면 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막 바닥에 배관 탁 깔아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초기에 시작하는 청년 농부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배관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도 조금 큰 부담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에 뭘 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배관을 함부로 깔아버리면 그 위에 하우스를 지어야 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우스를 먼저 자리 잡고 그 옆에 배수로들을 만들어서 이런 배관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농수로는 제가 직접 다 깔았습니다. 와이프하고 둘이서. 논에는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물이 빠져나갈 길도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도로로 다 넘어가니까. 논에 보면 요 봐보세요. 논에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고이지 않도록 요 관이거든요. 요게 요 돌 앞에 있는 요게 관이에요. 요로 물이 빠져나가요. 저희 논에도 이런 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관이 한 1m 정도 밑에 있었어요. 요 밑에. 그래서 바깥에서 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일자로 이렇게 와보니까 이쯤 어디에 그 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 1m 50 정도를 다 파냈어요. 파내고 여기서 이제 저기 보이십니까? 맨홀. 저기로 이제 일직선으로 쭉 관을 세운 거죠. 네, 두 맨홀 모두 기존 맨홀의 T자로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물이 아예 못 빠져나가게 다 막혀 있는데요? 아 그거는 한번 볼까요? 자리를 잡아버려 가지고 그런데 파내야 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자갈이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다 새어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이게 네네. 차각막인데 차각막이 중간에 있어서 공간이 있어요. 그 밑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직접 하셨다고요? 직접 했습니다. DIY 하고. 아! 조심하세요. 장난인데. 뭐 지렁이도 있고 뭐 난리 났네. 다른 자연인처럼 하고 있어. 여기 보면은 이제 관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덮여져 있던 거예요. 이렇게. 거의 손이 곡괭이네. 오늘 밭으로 농사 지을 때는 제발 흙부터 성토하지 마세요. 관을 다 묶고 해야지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자, 나온다. 가자. 자갈로 막히는 게 원래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갈이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는 거긴 한데 더 깊이 묻었어야 돼요. 맨홀도 훨씬 더 컸어야 돼요. 근데 돈에 쪼들리니까 항상 작은 거, 최대한 딱 맞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기초공사는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게 이렇게 무릎 꿇고 돌 안 주워내도 되고. 또 지금같이 아씨. 또 후회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두 번째 레슨. 비닐하우스 1000만 원. 제가 이제 일반적인 농사가 아니고 좀 특별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우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써야 향후에 문제가 안 생긴다.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짓겠다고 한 하우스들은 결국에 5년이 채 안 되어서 다 새로 뭔가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저쪽에 보시면 비닐이 좀 터진 데가 있죠. 다른 곳이랑 다른 게, 다른 곳은 다 녹색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냥 투명한 비닐만 있죠. 채광이 좋고 공기 순환이 좋아지게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긴 했는데 다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차광막이라고 하는 건데 햇빛을 막아주는 건데 질겨요. 직조 자체가 이렇게 짜임새가 굉장히 질기고 튼튼한 소재임에 반해서 비닐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외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뭐 5년 정도 지나면 비닐을 계속 교체하는데 이 하우스들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튼튼해 보이잖아요. 이게 태풍 왔을 때 터진 건데 바람이 부니까 앞뒤로 흔들리니까 이 쇠 부분에 이 비닐이 마찰되어서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하우스가 조금 안타까운 게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층고가 낮아요. 층고가 낮다는 건 파이프가 짧기 때문에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가운데에서만 이렇게 설 수 있으면 되지 가에서까지 이렇게 키 높이로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가 쪽을 가든 중간에 서든 편하게 일을 해야지 이렇게 굽혀서 일하니까 힘든 거예요. 한번 안에 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죠. 좀 어두운데 괜찮을까요? 약간 흉가 같은 느낌. 보통 비닐하우스의 어깨선이 2m 정도가 돼야 돼요. 높아야 되는데 얘는 뭐 150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정도 길이 폭이란 말이에요. 하우스가. 하우스 파이프랑 하우스 파이프의 원래 간격이 60cm가 가장 적당해요. 요게 한 4다 정도 되는 거거든요. 좀 넓죠. 그러니까 좀 들썩거리고 바람에도 좀 약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들어와 보시겠어요? 늪지대처럼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논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서 이 바닥에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원래는 가운데 이렇게 배수로를 박으려고 했었는데 하우스를 짓고 나서 이게 자꾸 어디서 물이 자꾸 스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심었던 뽕나무들은 다 죽었습니다.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 수분이 계속 증발해가지고 땅이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성토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보시면 다 이게 물이잖아요. 늪처럼. 처음 이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한 1,800만 원 정도 전체가 다 들었는데 이거를 그때 제대로 한 2,500만 원 주고 지었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썼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비닐을 교체하잖아요. 다 찢어져서 그러면은 또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뭐 하우스 파이프도 보강한다, 비닐도 한다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자재값이 매년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의 자재값이 지금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자재들은 내가 진행되고 있는 이 현재 시간이 가장 싼 겁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런 데는. 이끼도 잘하고 있네요. 이런 거 좀 팔라고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 좀 캐가라고. 또 지금같이 좀 이렇게 뒤에 고생하게 만든 게 또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이건 세 번째 레슨. 조경수 300만 원. 이거 뽕나무는 이 보면 화분에 심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보면 뿌리가 땅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뭐 미니 사과라고 해가지고 사과 좀 따먹어 보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저 뒤에 적어도 이팝나무인가? 사실 처음 농장 지을 때 좀 로망이 있어가지고 신나게 나무 사러 갔다가 나무를 막 심었는데, 원래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나무가 여기저기 막 심겨져 있었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나무가 요만하니까 제가 삽으로 얼마든지 퍼낼 수 있겠지 싶어서 삽으로 떠내려고 하다가 좌절을 맛봤습니다. 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결국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뿌리를 정리해가지고 이거 화분에다 옮겨 심은 거죠. 그래서 아예 조경용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울타리용으로 그냥 이렇게 쭉 놔버렸어요. 일렬로. 그러니까 원래 이 주차하는 공간에 있었는데, 이제 작업할 때 차 돌릴 공간도 부족하고 배수로 작업할 때 나무가 저기 한가운데 심겨져 있었어요. 나무를 손으로 캐내고 배관을 심으려고 했는데 포크레인을 빌려오게 된 거죠. 뭐 단풍나무도 원래는 꿈이 컸어요. 우리 와이프가 항상 그늘 있는 나무를 원하거든요. 그늘 있는 나무 잘 안 크더라고요, 나무가 생각보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려면 한 100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소나무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사왔던 나무들은 다 이제 거의 기부를 해버렸죠. 그러면 저 옆에 심으신 저것도 다 조경용 나무들인가요? 아니죠, 이건 뽕나무입니다. 지금 팔면은 한 그루에 뭐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네? 네, 그렇대요. 이렇게 키우기 힘들대요. 이걸 뽑고 뽕나무를 심고 싶은데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구매하실 분들 구합니다. 뭐 필요하시면은 포크레인으로 직접 떠간다는 조건 하에 귀농의 꿈을 안고 내 공간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 나무를 심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꽃은 괜찮아요. 함부로 심지 마라. 대표님, 근데 여기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농장을 운영하면 농사용 전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런 저런 농사용 기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전기를 얼마 신청해 주세요라고 전기업체에다가 문의를 하면 전기업체가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전기업체가 당신 이 농장에서 뭐 할 거예요? 이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가 뭐예요? 전구는 어디 달 거예요? 전등은 어떻게 달 거예요? 이렇게 다 농사와 관련된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기계의 평균적인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서 당신은 10kW 정도면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도면을 그려주면서 배전을 해주거든요. 한전이 전봇대까지 전기를 내려주고 전기업체가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와 주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건 4번째 레슨. 전기 증설 2,000만 원. 초기에는 전기를 적게 쓸 줄 알고 적게 설치를 했었는데, 어떤 걸 설치하셨나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배전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농사용 전기를 신청할 때 전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었어요. 뭐 냉장 창고, 쿨러, 칩창 개폐기, 관수 시스템 요 정도였어가지고 한 20kg 정도 용량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뽕나무를 실내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방 시설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2024년도에 전기 증설을 했습니다. 20kW에서 70kW로 증설을 했어요. 전기를 20kW를 설치해 놓고 50kW를 쓰잖아요. 네. 그럼 벌금을 내요.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 아까보단 배선이 간단해 보이거든요. 네. 절반 정도 50만 원? 50만 원. 네. 요거는 설치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비싸냐? 철 값이 올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품들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 작업을 하는 전문가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전봇대에서 여기까지 오는 전선, 구리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굵은 거 있죠? 이렇게 대용량으로 농사용 전기를 쓰려면 이런 굵은 전선을 써야 되는데, 자, 20kW 용량의 전선을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전선이다. 그럼 70kW 쓰려면 이 정도 전선이 돼야 돼요. 잠깐, 이게 70? 요거는 20kW 정도. 20. 그러면 보시면은 똑같은 자리에 전선이 2줄이 깔려 있죠. 그럼 이거 깔 때 썼던 돈을 날리는 거예요. 이 선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70kW가 여기 흐르면 여기 불이 나니까 이 선은 다 잘라내고 요 배전함에서 저 배전함으로 가는 용도로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전봇대에서 이 선이 절로 바로 갔었는데 중간에 잘라서 그 전선을 폐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을 살 때는 10,000원인데 그 전선을 구리값을 받고 되팔면은 뭐 2,000원,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불에 전기를 계산하지 마라. 조금 자기는 멀리 보고 계산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돈을 아낄 수 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토목공사도 마찬가지고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실 저는 고백할 게 좀 타이트하게 했어요. 당시에 불입금이 뭐 300만 원이고 이거 설치하는 이거 철판대기가 하나에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저 그 당시에는 비싸다고 느꼈는데, 제가 이거 설치할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2018년도에 저거 100만 원 주고 설치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24년도에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재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 계산했을 때 이 농장의 전기가 한 30kW 정도 쓰일 것 같다라고 하면 한 40에서 50kW 정도를 넣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하우스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아까 조금 아쉽다는 하우스에 비해서 이 하우스 살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건 60cm보다 더 좁아요. 거의 뭐 57cm, 8cm 정도로 아주 좁게 해놨는데 이 하우스가 이 살 간격이 좁을수록 비가 많이 와서 하우스가 무거워지거나 눈이 쌓여서 하우스가 무거워졌을 때 서로 이렇게 버티는 힘이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폭이 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천장에 보시면은 이게 요자라고 해가지고 얇은 하우스 파이프지만 요 중간중간마다 하우스를 가로로 잡아주는 힘들이 있어요. 이런 하우스 파이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 하우스가 튼튼하게 버틸 수 있다. 2년 전쯤인가 굉장히 많이 와서 한 20cm 이상 이 하우스에 쌓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안에 그 온풍기 틀어가지고 이 안에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눈을 녹인다든지 막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농장은 하우스 피해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5번째 레슨. 자투리 땅은 내 노동력. 또 뭘 보여주시려고 가져오셨습니까? 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농장을 어떻게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집수리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 메인 차단기를 어디에 놓을 것이며 그 땅을 살 때부터 내가 짓는 장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땅 모양도 보고 바른 사각형일수록 제일 좋거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몇 평짜리로 하우스를 지을 것이냐. 이게 지금 그 모습이랑 비슷해 보이는 느낌. 맞아요.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있네요. 심플, 리사이클. 모토인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받을 사람이 사실 딱히 없었잖아요. 저만의 방식을 찾아야 됐고 그냥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걸 보면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폭이 왜 이 정도 폭이고 하우스 간격이 왜 이 정도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계획을 해서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절실하게 고민을 해라. 귀농을 하려면. 그렇게 고민하셨음에도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땅 사용에 있어서. 저는 이 땅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에는 하이농장. 오늘 여러 가지 귀농 창업에 대한 레슨을 좀 해드린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 농장에서 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작업자 전문가들이 와서 할 때도 항상 그 옆을 지키면서 보조 작업자로서 제가 일을 항상 도왔거든요. 이 바닥이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하늘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수정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고 전문가가 왔을 때도 그 부분을 알려줘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 관이 묻혀 있는데 이 관이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면 포크레인이 잘못 찍어서 관을 찍어 누르게 되면 관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그럼 내가 관이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면 1000만 원이 드는 일을 내 관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문제점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설계를 해보고 토목 설계사가 설계를 해도 내 말을 듣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나의 배움과 기술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